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조기 대선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 이게, 정치에 대한 부분이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특정 누군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증시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서 이런 종목이 오히려 수익 나기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가 싫다. 그런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특정 누군가를 지지한다 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식 관점으로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자사주를 이제 5월 달에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 6월이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슬슬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사주를 거의 50%나 이제 담은 그런 이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를 먼저 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뉴욕 증시의 흐름은 꽤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나스닥이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무리도 해줬고요. 전체적인 플러스 마무리 흐름도 나와주고 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3% 이상 상승한 게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는 왜 이런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갔느냐?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상승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생각해요. 왜? 보다시피 금리 동결 속의 강세 마감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악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실 금리 동결 속 강세 마감이다 라고 표현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금리가 동결이 나올 건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 연준의 발언, 파월의 발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파월이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거와 별개로 우리는 금리 인하 압박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더 오래될 지속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기 때문에 시장 경기,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좋아질 거다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따라와 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한다? 이런 흐름 자체가 금리 인하 압박의 금리 결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세기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아니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금리 인하로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금리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의 발언 자체가 단기간에 금리 인하로서 연동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심리 자체가 사실은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강세 마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 자체 보면은 파월의 이런 발언 자체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왜 시장은 강세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입에서 또 나오죠. 뭐라고 해요? 이제 AI 칩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 그래서 기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제 잡았던 이 규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규제에 대한 철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이 수출 통제에 따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하게 돼요? 당연히 실적이 악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악재를 때려받았잖아요. 그런 악재가 뭐가 된다? 해소가 되면서 아까 사실상 엔비디아가 3% 정도 급등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런 수출 규제 철회에 따른 반사이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미국 증시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뭐했다?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출 규제 철회에 따른 반사익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욕 증시 자체는 지금도 불안정한 시장이다
라고 보는 게 좋고, 특히나 이게 더 불안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수출 규제 철회 자체가 뭐 때문에 진행하느냐 보면 알겠지만 뭐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 주요 사항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행 미일 수출 통로를 봉쇄하면서도 뭐한다, 동맹국가의 협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다. 그러니까 즉 뭐 이제 자국에 대한 이런 이 강화도 있겠지만, AI 반도체 이런 것도 강화도 있겠지만 중국 견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뭐 이를 통해서 관세 협상에 대한 반사익도 있겠지만 중국 견제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럼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이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이 악재, 미중 관세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이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는 이제 10일에 이제 미중이 드디어 단판 짓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뉴욕 증시는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주목해야겠죠. 금주 스위스에서 현안 논의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일단 벤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또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다. 벤센트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얘기한 게,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전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 뭐 이 면제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고 뭐하고 그럼 잘 되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럼 정반대란 건 뭡니까?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드디어 단판을 짓는 건 좋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다시 한번 뭐 할 수밖에 없다? 휘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어떤 상황이냐? 자, 코스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일단은 흐름은 잘 지켜내고 있어요. 저희도 얘기했죠. 60일 2평대 지켜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2600포인트 선에 저항선이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강한 공방 자리입니다. 못 들으면 다시 조정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좀 리스크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 돌파 시도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와주느냐, 외국인들이 왜 이런 매수 흐름이 나와주느냐를 봤을 때 이 지금 우리나라 상승이 조금은 잘못된 상승이다, 외국인의 매수다 보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넘어가 버리죠. 근데 원화 가치가 급등하니까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사실 환율이 또 다시 1400 아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러 약세가 들어오고 다시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나온 이 현상인 게 뭐 때문이냐? 최근에 이제 대만 때문이죠. 대만의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지금 1조 7천억 달러 이상의 지금 거의 이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 미국이 막 계속 뻘짓하고 있으니까 해지 수단으로서 이제 달러를 던져버리죠. 달러를 던져버리니까 순간적인 엄청난 매도 물량이 출하게 되면서 달러가 뭐 하게 된다? 달러가 급락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대만의 화폐 같은 경우, 대만의 지금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뭐다? 유통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팔고 뭘 사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대만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한 거 알고 있죠? 근데 사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유통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뭐 어디로 들어오느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돈이 왜 안전자산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원화를 또 사들이죠. 그러니까 순간 뭐가 됐어요? 달러는 매도 물량이 출하면서 급락을 했고, 순간 여기서 원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원화는 또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뭐 달러 가치, 따져보면 원화 가치가 뭐 상승했다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이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화 가치 급등 때문에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좀 100% 맹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도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성.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1400 위로 계속 올려내느냐 못 내느냐. 그래서 1400 아래를 방어하느냐를 좀 봐야겠죠.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럼 지금 이제 뭐 이런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아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이냐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보면은 또 오늘의 이슈가 뭐였는지 또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코아이, 뭐 블루엠텍, 대우특수강, 상지건설 뭐 이렇게 뭐 움직이고 있는데, 블루엠텍은 뭐 위고비 관련된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사실은 있어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뭐 경구용 이런 것들 움직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사실 뭐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와 함께 오늘 좀 반사익을 받았던 거는 무상증자 권리락이라 생각해요. 에코아이와 블루엠텍은.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란 건 이게 뭐 어떤 테마성이라기보다 그냥 개별적 호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볼 게 없는 거고, 그럼 나머지 상지건설, 상한가 같은 종목, 대우특수강,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조기 대선 테마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철저하게 뭘 보고 있다? 대선 관련 수혜주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실 6월 달이면 이제 대선을 치르니까 5월이 마지막으로 해먹을 수 있는 시기 때문에 대선 관련 테마에 수급이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기간에 뭐 거의 20배 가까이. 지금 보면은 상지건설이 20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올라도 지금 시가총액 한 1,400억인가 밖에 안 돼요. 대우특수강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몇 배예요? 거의 3, 4배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철저하게 거의 이거는 작업을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지금이 시가총액 한 800억 정도?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대선 테마 관련된 수혜주들은 다 시가총액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뭐 싫다고 하면은 뭐 이거 종목은 안 보셔도 되고, 어쨌든 뭐 시장 흐름만 뒤에 이해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 대우특수강이라든지 상지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상지건설, 대우특수강보다도 이제 다른 걸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가 뭐가 움직이냐고 하면요, 이재명 후보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만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엄청나게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칠 때 89.9% 나왔나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맞겠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지지율과 상관없이 뭐다? 여야 후보자 각 한 명씩 주거니 받거니 한다 했죠. 근데 지금 여당이 뭐가 문제예요? 경선도 지금 문제였지만 아직까지도 뭐다? 단일화에 대한 부분 난제, 단일화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덕수 이제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를 엄청나게 또 공격하죠.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국가와 대한민국 미래 뭐 경제민생 걱정분께 뭐 딱 엄청 공격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는 또 뭐다? 지금 뭐 선거 운동을 우리가 한 일주일만 해보고 이야기하자, 단일화하자, 뭐 결정하자, 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근데 여기 또 뭐예요? 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선거 운동이 무슨 일주일이냐, 지금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냥 서로 그냥 밥그릇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이재명 후보 관련 수혜주를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안 좋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단일화를 아직까지 결정 못했는데 내가 김문수 후보 걸 샀더니 갑자기 단일화에서 한덕수 후보가 그냥 딱 나와버려. 그럼 이거 바로 하한가 랠리거든요. 그렇다 해서 내가 한덕수 후보 걸 샀더니 만약에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딱 그냥 단일화 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나와버려. 그럼 한덕수 후보 거 하한가 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후보자는요, 누구 걸 사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전에 그 반기문 씨가 이제 씨가 됐죠. 이제 어쨌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뭐 했습니까? 저만가 랠리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이거는 뭐 불출마를 떠나가지고 뭐 한다? 불출마를 떠나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냥 흡수됐다 하면은 그 사람 거는 그냥 바로 하한가 랠리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그 여당 거는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야당 관련 후보자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어쨌든 이게 흡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뭐다? 야당 이재명 후보 수혜주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당 후보 수혜주로 가파르게 또 다다다닥 해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봐야 되는 거는 여당 후보자 관련 수혜주를 무조건적으로 한 주는 들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누구 걸 살 거냐? 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뭐 김문수 후보를 더 좋아해서도 아니고 한덕수 후보를 더 싫어해서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 관련 수혜주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상황이 이래요. 뭐라고 합니까?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불발되면은 뭐 하겠다? 대선 본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이 지금 이게 그 문제가 시장에서는 뭐 때문에 문제라고요? 아니 왜 그 후보 등록을 안 해? 지지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후보 등록 안 하냐? 후보 등록해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다? 사실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에 이거 어떻게 그 선거 비용을 내줘요? 못 내줘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지만 한덕수 후보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선거 출마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과거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이 뭐 때문이었다? 지금 선거 비용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불출마할 확률이 그냥 굉장히 높아요. 거의 100%에 수렴한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지금 그냥 계속 얘기하죠. 기존에 이제 뭐 자기가 그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경선 때까지는 단일화 하겠다 뭐 그랬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였어요? 그 한문수였나요? 한문순과 막 하면서 어쨌든, 그니까 한덕수 후보가 앞에 있고 그 밑에 김문수가 들어가는 느낌으로서 단일화 하겠다를 많이 이런, 모양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사실상에 자기가 양보하지 않으면은 한덕수 후보는, 이제 출마할 수가 없죠. 그니까 이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저도 욕심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시간 싸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자꾸 지도부가 이틀 안에 이거 막 단일화 해라 하니까 단일화 손 떼라. 약간 공격적으로 얘기하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이 이번에는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적합한 후보자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서 당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예요? 버티기에 돌입하면은 이게 제일 큰 게 뭐다? 대선 자금이죠. 자금 문제로 한덕수 후보는 그냥 나가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그냥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변수는 뭐다? 사람 이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100% 김문수 후보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드가 뭐다? 제가 저희도 얘기했지만 문어발. A에도 엮이고 B에도 엮이고 C에도 엮이고, 그러니까 A가 나가리 되더라도 B로 붙어먹고 B로 나가리 되더라도 C로 붙어먹고, 이런 기업이 굉장히 우리가 손실 볼 확률이 낮은 기업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뭘 보면 좋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AI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민 후보들도 과거에 AI 공략을 했던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한덕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1호 공략이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인재 양성 관련되는 AI 공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되든지
한덕수 후보가 되든지 AI 공략은 지금 이 두 후보의 공통점이란 거겠죠.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공통점도 AI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에 지금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철회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AI 반도체가 지금 이 AI 시장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트럼프 대통령의 AI 수출, 반도체 수출 통제 철회와 함께 이 대선 후보자들의 AI 랠리가 AI 반도체 업종들의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강한 상승으로 연동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보면 좋냐? 그래서 오늘 최근에 AI 반도체로 좀 급등했던 종목이 한성 클린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사실 김문수로 엮었어요. 김문수 후보로. 여기 사실 한덕수 후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긴 하지만 내나 뭐다 똑같이 AI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시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이때 출마를 본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반도체 정책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가 이 자리에 들어가도 이상은 아니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어발 A에도 걸리고 B에도 걸리고 C에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종목이 이 한성 크리텍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 주주도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요. 이제 회사 자체도 회사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지속적인 매수, 자사주 매입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한석그린텍 같은 게 최근엔 뭐예요? 이 자회사도 이에워터솔루션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수처리 전문 기업이 있는데 이제 미중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 하면서 이제 사재기 이런 걸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뭘 비축하느냐? 이제 형석 추출 자회사.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중요 원자재 형석을 폐수해서 추출해 양산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이 미중도 지금 비축하는 이 형석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 이에워터솔루션을 두고 있는 한성크리텍이 또 관세 관련되어 있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되어 있는 반세로 또 엮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또 바닥에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8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800억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최대 주주도 매수하고 있고 자사주를 매수 공식화했는데 약 지금 40% 정도 이미 보유한 중이에요. 그럼 추가적인 확대에 나가면 한 50에서 한 60%까지 확대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한성크리텍의 시가총액 사실은 얼마나 봐야 되느냐? 거의 300억대라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100억에서 200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거의 10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했을 때는 한성크리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정말로 엮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한성크리텍의 이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댓글 타고 오시면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으로 오시면 텔레그램에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결론. 자, 뉴욕 증시는 지금 이제 AI 수출 규제 철회에 따른 반사익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파월 역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일 미중 이 협상,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분위기 사실 바로 어떤 협상에 대한 100% 긍정적인 결론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향후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국내 증시는 지금 꾸준히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게 뭐다? 대만의 매도 물량 차출화로 인한 달러 하락 및 한국 원화 매수세에 의한 단기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인 외국인의 매수세 강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보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1400 아래를 유지하는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5월은 조기 대선 관련 수혜주의 움직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만 독주했기 때문에 여당의 수혜주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단일화라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확정해서 내가 김문수 후보 살 거야, 한덕수 후보 살 거야가 아니라 공통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더
더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